거 내 거 없는 애들 있어요? 아래 위 없이? 짝짓기 좀 아래 위 없는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큰 뿌리 암컷을 찾아서 신호빵을 차리잖아요. 네. 그러면 줄 옆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딴 거 하고 있을 때 암컷을 짝짓기 해버린 다음에 칩니다. 생양아치네 이게. 정영전의 제목 없음 TV 김도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해는 왜 진해예요? 저 그런 얘기 너무 좋아해요. 곤충의 어원 네. 메뚜기는 왜 메뚜기고? 그 얘기 해드릴게요. 바퀴벌레는 왜 바퀴가 없잖아. 네, 왜 진해는 진해요? 그거 몰라요. 몰라? 근데 왜 진해라고 부르지? 그러게요. 이런 질문 너무 좋아해요. 네네. 이래놓고 지금 녹화 아니죠? 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네. 아, 네네. 일단은 메뚜기는 왠지 알아요. 뚜기 일단 뚜기는 뭔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뛴다? 네, 매는 산매. 산매. 네, 산에서 뛴다 해서 매뛰기예요, 매뛰기. 바퀴벌레는 벌레는 알겠고 왜 바퀴지? 근데 혹시 재밌는 거 네. 바퀴벌레가 그냥 바퀴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아니라 그냥 바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뭐요? 그게 이름이에요. 개미는 갈암이라고 썼다가 가야미 뭐 그래서 개미 이렇게 되는데 개미벌레라고 안 하잖아요. 네네. 그렇네. 진해벌레라고도 안 하지. 네네네. 그래서 바퀴는 우리가 그러니까 에이 벌레 이래가지고 약간 혐오하는 그래서 약간 바퀴벌레가 된 느낌이 있는데 바퀴는 원래 바퀴가 그런데 친구고요. 곱둥이 벌레라고 안 하잖아. 그렇습니다. 네네. 스탑 해주세요. 아 네. 네. 스탑 하겠습니다. 짜잔.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심지어 한국에 없는 종을 어떻게 잘 구우셔가지고 특히 하얀 태가 흰 태가 되게 이뻐요. 네, 사랑합니다. 네. 바퀴벌레에 속하는 곤충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보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바퀴벌레부터 진한 곤충이 좀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흰개미가 있고요. 바퀴벌레 중에 몇몇 애들이 나무를 파먹는데 나무 파먹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나무 파먹으려면 공생 미생물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나무 셀룰로스가 빡세가지고 소도 보면은 그 식물 씹어 먹으려고 몇 번씩. 몇 번 토하고 개생김질하고 이게 있잖아요. 네. 곤충도 이 나무를 씹어 먹으려면 이게 장난 아니기 때문에 자기 똥도 먹고 막 탈피하면 탈피 껍데기도 같이 먹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다 같이 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그러다 보니까 흰개미가 된 게 있고요. 바퀴벌레 중에 일부가 이제 쥐라기 때쯤에 이제 사냥을 하다가 사마귀가 되었습니다. 진짜요? 바퀴벌레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막 아무거나 먹다가 그 나무 먹는 애들이 흰개미가 됐고, 흰개미 됐고 이제 사냥을 한 애들이 사마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이런데 이제 네. 그 호박 화석이 많이 나와요. 호박 그 막 쥐라기 보면 모기 막 나오잖아요. 그 모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막 DNA 뽑아가지고 공룡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은 그때 백악기 한 1억 년 전께 나오는데 바퀴벌레인 듯 사마귀인 듯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되게 많이 나와요. 이 곤충들 보면 털이 이게 털이에요? 가시예요? 뭐예요? 가시인데 이게 약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게 그 바퀴벌레의 그 약간 그 혐오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그 다리털 같아요. 네.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훌륭한 감각기관이죠. 왜냐하면 곤충은 외골격이 있잖아요. 딱딱한 외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들면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말랑말랑한 피부기 때문에 이게 겉 자극에 이렇게 다 반응을 하는데 곤충은 다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쳐도 이게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게 강모나 털을 갖고 있는데 바퀴벌레는 특히 이게 많아요. 좀 얘는 눈이 없나 바퀴벌레는? 눈이 있는데 시꺼매서 안 보이고요.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그림을 좀 보면 좀 증거하실 것 같은데 약간 콩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기다려요.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기다렸고 왜 입이 좀 기냐? 입이 길어야 이렇게 좀 이렇게 콕콕콕 쳐먹죠. 이게 입이 짧으면은 이게 안 돼. 입이 길어야지 뭐 이렇게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눈이 마주쳤어. 눈 좀 이렇게 콩팥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네. 얘는 코 어디 있어요? 코 없어요? 코 없습니다. 곤충은 코가 없어요. 귀. 곤충의 귀가 너무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코는 우리 냄새 맡는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 냄새는 더듬이로 맡기 때문에 네. 코가 없고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인데 곤충은 일단 귀가 원래 들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귀는 애초에 포유류도 보통 소리로 소통하는 게 뭐 해봤자 뭐 돌고래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데 곤충이 귀가 원래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여치 있잖아. 그러니까 여치 이게 특이한 거죠. 여치 메뚜기 특이한 건데 곤충이 갑자기 한 4천만 년, 5천만 년 전부터 갑자기 다 갇혔어요. 왜냐 박쥐가 나타나가지고 밤에 원래 날아다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쥐가 밤에 막 사냥을 하니까 귀를 만들어가지고 박쥐 초음파를 들으면서 애들이 막 이제 박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곤충이 다 귀를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바퀴벌레는 귀가 없어요. 네. 근데 바퀴벌레부터 진한 사마귀는 귀를 여기 갖고 있어요. 귀를.
귀를 딱 가운데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그냥 이게 음습한 데 돌아다니니까 박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마귀는 포식자 보니까 막 이파리 돌아다니고 막 밖에 막 돌아다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삥 날다가 박쥐 총파 들으면 탁 떨어져요. 아 사마귀가 아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와 진짜 재밌다. 나방들도 처음엔 되게 평화롭게 잘 날아다니다가 박쥐 때문에 한 누구는 여기에 만들고 누구는 여기에 만들고 누구는 뭐 여기에 만들고 막 귀가? 누군 다리에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박쥐 나오면은 아 박쥐 때문에. 야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도. 무시무시합니다. 네. 와 그럼 얘네들은 혀가 있어요?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곤충의 얼굴이 7겹의 몸마디를 압축시킨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면 더듬이 다리 하나 있었고 네. 여기 보면 다리 2개가 이렇게 기구 같은 게 있고 네. 턱 2개가 다리였고 네.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기존 마디를 쭉 압축해서 얼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끝에 그 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막 찹찹 팔이 보면은 네 축축 하잖아요. 나 바퀴벌레 혀 있다는 얘기 처음 아니 들어봐. 곤충은 다 있고요. 굳이 혀로 다 맛을 보지 않아요. 그 맛을 보는 감각기관이 혀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있어요. 심지어 바퀴벌레요? 많은 곤충들이. 혀가? 네, 왜냐하면 아 맛보는 기간이. 기관이 나비들 날다가 꽃에 앉고 맞췄군 하고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 덜덜덜 말아가지고 콕 꽂은 다음에 아 맛없는데 이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 네, 얘네들한테. 딱 앉고 곤충들은 생식 기관에 막 약간 감각 눈 시각 기관 있고 막 이래요. 되게 다양합니다. 네. 얘네들은 어떻게 짝짓기해요? 너무 이상하게 많이 하는데 네. 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짝짓기 그 자세로 이렇게 그냥 암컷 수컷 만나면서 하면 나중에 이제 암컷이 바퀴벌레를 좀 혐오한 요소 중 하나 암컷이 알집을 만들죠. 알집. 알집을 만들어서 달고 다녀요. 아 맞아.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알집을 만들어서 맞아. 암컷이 그래서 얘를 죽여도 알집이 터지지가 않아요. 알집 되게 단단해요. 예, 그래서 무슨 불지피해 죽인다고. 사마귀도 알집 만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마귀가 진화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반도. 알집 겁나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데 근데 곤충이 되게 이상하게 짝짓기 하는 게 좀 재밌는 게 그 곤충의 약간 가장 조상격인 톡톡이가 있거든요. 톡톡이. 네. 톡톡이는 어떻게 짝짓기 하냐면 수컷이 그냥 단어 얘기할게요. 정액을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가요. 체외 수정을 하는구나. 네, 뿌려놓고 가면 암컷이 가다가 그걸 주워가요. 이렇게. 네. 주워가는 식으로 짝짓기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바퀴벌레 퇴치하는 데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 바퀴벌레는 열대곤충이잖아요. 네. 추위 약합니다. 추위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습하고 따뜻한 데를 기 들어가는구나. 얘는 한 몇 도 정도면 죽어요? 아 얘는 거의 15도 이하도 못 버틸걸요 거의. 네. 15, 15, 네네. 춥게 있어야겠네. 춥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놈들은 누구예요? 바퀴벌레 전문 포식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돈벌레도 있고 동발검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거미 중 하나인데 네. 한 12cm, 13cm 돼가지고 약간 그 영덕대게 거미 버전이거든요. 보면은 생긴 게. 얘네들이 바퀴벌레 주로 사용하고 얘네들도 좁은 데에서 이렇게 사사삭 하면서 빠르게 가요. 네. 그래서 집에 풀면은 바퀴벌레 열심히 사용했지만 문제는 사원기로 쟤랑 동거하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도 바퀴보다는 얘가 낫다. 아, 네 나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뭐 우리를 물지도 않고 뭐.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제가 딱 천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딱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게. 그리고 쟤는 한번 탈출하면 잡기도 어려워요. 네. 너무 빨라가지고 바퀴벌레 막 이쁜 거 많아요. 보면 초록색 바퀴벌레도 있고 막 얘는 귀엽다. 얘는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약간 공벌레. 그런데 얘도 귀엽다. 얘는 이쁘다. 얘는 이쁘죠. 이제는 이뻐 보이네. 제 심지어 발광할 걸요. 쟤는. 아 진짜요? 그렇게 생긴 이제 발광할 애도 있고 새끼 젖 먹이는 바퀴벌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오만 잡다한 것을 다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젖 먹이는 바퀴벌레도 있어요. 네네 관절 여기서 젖을 내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면 네네네 이렇게. 네네 젖 먹이는 바퀴벌레도 있고. 진짜 대박이다. 바퀴벌레 얘네들 너무 재밌다. 근데 그런 얘기 있던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나오면 그 집에는 전부 다 바퀴벌레. 그거 약간 공포 심각하게 터진 말 같아. 굳이 그런 거 하지 그러지 않아요. 않아요? 그리고 약간 희망적인 말을 하자면 바퀴벌레들 중에서도 약간 수컷 애들은 약간 짝짓기 하기 위해서 좀 수컷들이 많이 싸돌아 다니잖아요. 네. 그런 수컷 애들은 또 알 낳을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동성이 높다 보니까는 집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안심해도 돼요. 네. 걔네들은 그래도 그렇게 사람한테 해롭지는 않나 봐요.
아니 위생상. 왜냐면 전 여기 찔러봤다 저기 찔러봤다. 근데 바퀴벌레가 옮기는 병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히. 이래도 미워하는데 더 미워했겠죠. 바퀴벌레가 옮기는 병은 없다고 합니다. 네네. 신기하네. 물지도 않는데 옮겼으면은 뭐 얘 물지 않아요? 그냥 물긴 한데. 징그러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질바퀴는 물 수 있어요. 근데 물 수 있는데 그 옮기는 질병 없습니다. 네. 얘네들 왜 안 죽어요? 그게 얘네 저도 좀 신기했던 게 한번 얼마나 안 죽나 해서 고립시켜놨거든요. 한 몇 달 살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주고. 왜냐면 수분 없이 잘 버티는 게 벌레들은 약간 말피기 시간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수분 없이 잘 버틸 수 있는 거에 좀 잘 버텨 있고. 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 애들이 그렇지. 그 아프리카 막만한 곳이 아니에요. 연애 살다 보니까는 원래 그쪽에 적응되다 보니까는 이 한반도 땅은 너무 그 파라다이스구나. 애초에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종은 대부분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든 다 잘 먹을 수 있었고 물 없이 좀 잘 살고 뭐 이런 애들이 결국 퍼졌기 때문에. 얘 얼마나 살아요? 바퀴벌레 보통? 바퀴벌레 해봤자 4주 5주 살지 않을까요? 보통 구축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몇 달 동안 물 안 먹었다면서요? 약충 새끼. 얘 생각보다 오래 못 사네.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네네네. 바퀴벌레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나요? 아니요. 동족 상자는 비극은 없습니까, 얘네들은? 한다면 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합니다. 얘네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좀 틀리면 합니다. 메뚜기도 합니다. 사마귀 재밌는 게, 그러니까는 암컷 수컷을 잡아먹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일단은 영양분이 되고. 도망가려고 약간 타협을 하는데 그렇게 먹어버리면 일단은 이번 글렀구나 하면서 모든 거에 집중하게 되고 영양분 섭취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일종의 프로포즈 선물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선물이 그러더라고. 되는데 그 곤충들이 가끔 그렇게 프로포즈 선물을 많이 해요. 내 몸을 바쳐가면서. 내 몸 바치는 건 사막이지만은 다른 곤충들은 이제 다른 걸 주죠. 어떤 거? 예를 들면은 이제 메뚜기 같은 경우는 정액을 정포라 해가지고 엄청 많이 줘서 거기에 영양분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이제 정액 요만큼 있고 정포를 딱 주면은 이걸 먹는데 이게 되게 영양분이 좋아서 이걸 주는데 문제는 이게 지 몸에 한 4분의 1 쓰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지 몸무게 4분의 1. 너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는 암컷보다 많이 쓰게 돼요. 원래는 보통 짝짓기 하다 볼 때 암컷이 에너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암컷이 임신기간도 있고 애 보고 하다 보니까는 수컷이 보통 경쟁을 하게 되는데 수컷이 에너지 더 많이 쓰다 보니까는 암컷이 경쟁해요. 파리 같은 경우는 선물을 주기도 하거든요. 육식성이어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선물 줘요. 얘네들은 손에서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실크를 뿜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실크 뿜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암컷이 이렇게 포장 뜯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냥 짝짓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컷이 이제 사냥이 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 쓰레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포장해서 줘요. 그러면 이제 암컷은 이제 선물인 줄 알고 신나게 뜯을 때 짝짓기 빨리 한 다음에 양아치네. 생양아치네. 근데 이제 짝짓기를 했잖아요. 물론 암컷은 영양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알은 좀 적게 낳겠죠. 했지만 수컷은 어차피 자기는 할 거 다 했으니까. 할 거 다 했고 뭐 어차피 자기는 사냥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뭐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힐라라라는 어떤 파리도 있습니다. 어디나. 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는데 곤충 이야기가. 또 한번 스탑해 주십시오. 그거 이게 뭐야? 대벌레입니다. 대벌레 중에 우리나라에는 없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 지역에 사는 그래, 대벌레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보는 대벌레는 그거죠. 우리가 보는 대벌레. 동남아 파푸아뉴기니 호주 쪽엔 이런 이제 이파리를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얘. 그죠, 우리가 보는 대벌레 저러잖아요. 대벌레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 나무처럼 이렇게 생겼던 얘네들.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때 우리 서울에도 이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쟤네가 왜 이렇게 많냐? 대량만 생겼잖아요. 쟤네가 클론이에요. 클론 거의. 클론? 복제가 되는 게 성비가 보면은 막 암컷 9, 수컷 1 이래요. 일부 다쳐져네? 아니요. 왜냐면 암컷이 짝짓기를 하면은 수컷이 나고 짝짓기 안 하고 애 낳을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자, 짝짓기 안 하고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짝짓기 안 하고 그냥 그럼 수컷이 필요 없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근데 수컷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네. 이야, 걔 나만 알겠어요, 몸이. 걔가?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게 짝짓기 하면 수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그냥 알을 낳으면 암컷이 나오는데 수컷끼리 짝짓기 하면 수컷이 나옵니다. 수컷끼리 짝짓기? 암수가 짝짓기. 깜짝이야. 네네네. 수컷하고 암컷하면 수컷이 나온다. 네네네. 수컷이 나올 수도 있다요? 아니면 수컷만 나온다요?
수컷이 나올 수도 있죠. 귀하네. 근데 네. 짝짓기를 하면은 이게 수컷도 열심히 뭐 노력을 해야거니와 짝짓기 하다 보면는 위협도 있어요. 짝짓기 하는 도중에 손동작은 자제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짓기 하다 보면은 저 그 포식자가 짝 이게 할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는 암컷도 짝짓기를 그닥게 선호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요즘 자기가 하면 되니까. 하기가 하면 되니까 그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 복제의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맞으면은 빵 대량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 은평구에 한번 또 난리 났었잖아요. 네. 예. 클론 그냥 진짜? 클론이 터지는 거죠. 네. 그럼 수컷이 결국 사라지겠네요. 그럴 수도 그래서 가끔 그런 식의 성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막 암컷만 있는 애들이 있고 이 지역엔 그나마 좀 수컷이 남아있는 애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 물고기 니모가 니모는 그렇지는 않구나. 그 물고기는 암수 부족하면 누가 수컷? 예, 수컷이 암컷 되고 암컷이 되죠. 막 그런 식으로 애를 낳을 때. 네네네. 곤충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암수가 바뀌는 놈들이 있어요? 네네네. 바뀐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기생충에서 바뀝니다. 네. 볼바키아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얘네들이 알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암컷에게 감염돼 있어야 돼요. 암컷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수컷이면 꽝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이고 망했다. 나는 왜냐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데 네. 정자는 너무 작잖아요. 암컷 아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망했다 하니까는 수컷을 암컷으로 바꿔요. 아니, 지만 망하면 되지 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자가 아니라 알로 바뀌겠죠? 네. 그 알로 들어갑니다. 와, 진짜 크고 아늑한 알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가는 거죠. 네. 너무 재밌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성비가 좀 망하는 벌레들도 있죠. 네네. 여튼 대벌레 계속 하자면 그 얘네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것 중 하나. 대벌레 막 되게 막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대벌레가 있었어요. 막 요만했었는데 지금 짝대기예요. 빠따예요. 빠따. 그건 대걸레죠, 대걸레. 빠따 같은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뭐 대벌레였다가 그게 최근에 경신됐습니다. 중국에서 역시 대륙이 기상. 역시 네, 중국에서 한 70몇 센치로 또 경신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 기상 대벌레가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벌레야? 빠따죠 빠따네. 이게 어떻게 벌레야? 미치겠네. 이게 어떻게 벌레냐고. 미치겠다. 근데 이제 얘네가 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씨앗처럼 생겼어요 가끔. 네. 알이 씨앗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암컷이 클론처럼 그냥 이렇게 씨앗 같은 알을 그냥 툭툭툭 떨고요. 그냥 네. 나무 위에서 그냥. 네. 이상한 게 보통 곤충들 알 엄청 정성스럽게 나거든요. 막 알집 막 이렇게 해주고 네. 막 사마귀는 막 진공 포장해주고 막 얘막 똥구멍에 달고 다니잖아. 혹시나 떨어질까 봐. 막 심지어 물장구는 막 아빠가 등에 엎어지고 이러는데 그래, 너무 징그럽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그냥 공주 그냥 뚝뚝뚝 떨고요. 왜를 근데 성형 모성애가 없나? 재밌는 게 이제 엄청 단단하게 포장하고 이게 씨앗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개미가 씨앗을 모아요. 그러면 개미가 맛있는 거네 하고 들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퍼뜨려져요. 저 멀리 퍼뜨려져서 이렇게 모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딱 깨어나면 그 가끔 대벌레 새끼들이 개미처럼 생겼어요. 맨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럼 태어난 다음에 딱 끼자마자 개미집에서 와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개미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네. 개미는 너무 집에 키운 거네. 네네. 뻐꾸기네, 근데 뻐꾸기. 개미집에 그런 뻐꾸기 되게 많습니다. 뭐 귀뚜라미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나비도 있고. 개미들이 다 키우는 거야 그냥. 네. 거기 한 천종 만종이 넘는 생물들이 개미가. 개미집 안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너무 풍부한 자원이에요. 거기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줄까? 메트로폴리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얹혀 살면 일단 뭐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니 너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짓지 집을? 개미가 진짜 여러 살리네. 여러 살립니다. 네. 지금 여러 살리죠. 네. 사마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아먹잖아. 네. 니꺼 내꺼 없는 애들 있어요? 아래 위 없이? 짝짓기 좀 아래 위 없는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번데기한테 짝짓기 하는 애도 있고. 하여튼 번데기는 나비.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나비 얘기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게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비가 여기 살아요. 파푸아니기니. 파푸아니기니. 그래서 네. 나비가 나방에서 지난 어떤 지랄했다고 그러죠. 애들인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날개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나비 얼굴 봤어요? 원래 나비 얼굴 이래 쌀고래 얘네들. 파리 같죠? 약간. 네. 근데 파리도 보면 잘생겼기 때문에 얘네들 미의 기준이 있나요? 곤충들도 외모 따져요? 곤충들도 외모 그거 재밌죠. 곤충도 외모 따지죠. 당연히 일단은 다양하게 있는 게 당연히 크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요. 네. 재밌는 얘기를 듣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로 하자면 크고 우렁차게
뿌 하는 거고 젊고 큰 애들이 정말 뿌 하는데 작은 애들은 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늙은 애들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암컷이 그쪽으로 갑니다. 크고 큰 애 쪽으로 가고 젊은 애들로 가고요. 야, 똑같구나. 그쪽으로 가는데 더 재밌는 거는 가끔 그렇게 가면은 많은 수컷들이 이제 그 수컷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그쪽으로 다가온 암컷을 다 이게 골라가죠. 이게 그 둘과 경쟁하기보다는 그 둘과 경쟁하면 애초에 져요. 네. 경쟁하기 때문에 크고 젊은 애들 사이에 껴있다가 나가 있다가 암컷들이 몰려오면 이제 하나씩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보면은 뿔이 크고 이런 애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진짜 큰 뿔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큰 뿔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사실 물론 전투에 유리한데 네. 이게 굉장히 리스크예요. 뿔이 크면 진짜 못 날거든요. 그렇지, 못 그렇지, 나는데 그렇지. 야, 난 이걸 갖고 있어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네. 자신감이네. 자신감이죠. 네. 야,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나는 괜찮다. 약간 이런 의미의 아, 얘네들로 외모 보네. 내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작은 뿔 갖고 있는 애들은? 애들이 얘들과 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큰 뿔이 암컷을 찾아서 신호빵을 차리잖아요. 네. 그러면 줄 옆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야 진짜 양아치들이 땅굴 옆으로 그러니까 전면 승부를 하면 지잖아요. 네. 땅굴 옆으로 파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딴 거 하고 있을 때 암컷을 짝짓기 해버린 다음에 칩니다. 그리고 짝티네, 짝티. 이미 짝짓기를 했는데 뿔을 작게 만들 바에는 그 뿔에 쓴 에너지를 더 많은 정자량으로 가버리면은 네. 수정 확률이 더 높아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뿔이 작은 애들은 작은 고추가 맵구나. 네, 작은 고추가 맵죠. 뿔이 작은 애들은 더 많은 정자량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거죠. 와, 대박이다. 너무 재밌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 곤충들도 서열이 좀 확실합니다. 특히 개미에서 되게 확실한 게 네. 개미들이 이제 벌에서 진화했거든요. 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그 여왕 있고 여왕벌, 여왕개미. 네, 여왕개미 있고 있고 딱 벌에서 진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시적인 애들이 아까 바퀴벌레에서 개미를 갔다면서요? 흰개미. 아, 흰개미.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개미랑 흰개미 되게 많이 달라요. 흰개미는 보면은 썩은 나무 밑에 있지. 썩은 나무 먹고 막 왕 여왕 다 있고요. 흰개미는 왕개미도 있어요? 네, 왕도 있어요. 그리고 왕과 여왕이 주기적으로 짝짓기를 해줘요. 그리고 암수가 다 이래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개미는 완전 다 여초 사회죠. 전부 다 여왕만 있고 네. 그 수컷은 짝짓기 할 때만 잠시 나와가지고 짝짓기 한번 해놓고 그 정자를 한 25년 다 갖고 있으면서 쭉 가죠. 여왕이. 25년이나 살아요? 아 정말 실험을 해봤거든요. 몇 년 사나 보니까 막 34년 치고 이래요. 사람들이.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여왕개미. 그러니까 짝짓기 한 번 해놓고 그걸 34년간 보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자를. 그러니까요. 와. 대단한 거죠. 벌과 개미는 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미는 벌에서 진화하다 보니까는 원시적인 개미들은 다 침을 갖고 있어요. 벌처럼. 아, 진짜로. 그런데 그런 원시적인 친개미들을 보면은 서열이 다 있습니다. 그 불개미 이런 애들은 되게 최근에 진화한 되게 그런 애들인데 되게 원시적인 친개미 보면은 해봤자 30마리, 40마리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구성원이. 그런데 서열이 다 있어요. 서열이 다 있어가지고 1위부터 30만까지 내일부터 30 다 있어가지고 여왕이 좀 비실비실하다 하면은 탄핵해요? 탄핵합니다. 탄핵시키고 그럼 여왕개미는 일개미가 됩니다. 네. 일개미가 되고 서열 1위 왕개미가 그 여왕하고 막 이럽니다. 네. 아니, 잘 봐요. 선생님, 여왕개미라는 거는 일반 개미가 30년씩 못 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얘가 30년을 사는 동안 얘가 탄핵됐어. 그러면 일개미가 여왕개미로 몸이 변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재밌는 게 일개미가 여왕개미 된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변해요, 그렇게? 네네. 그 되게 재밌는 게 기본에 원래 억제했던 생식 기능을 풀고 그 여왕개미가 오히려 보면 내가 단순해요. 왜냐면 여왕은 밖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생식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일개미가 뇌가 더 발달돼 있어요. 왜냐면 여왕은 집에서 알만 나면 되기 때문에 뇌구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일개미 나가가지고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저기 거리가 어떻고 막 세상과 소통해야 되니까는 뇌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개미가 여왕되면 뇌야 뭐 좀 퇴화시키고 생식세포 발달시키면 되는데 여왕이 일개미가 됐을 때 뇌가 어떻게 커져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네네. 진화하는 거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평생 그냥 평생 따뜻한 곳에서 지냈는데 근데 그게 여왕개미가 우리가 보면 여왕 같아 보이는데 보면은 불쌍해요. 여왕 보면 약간 알만 낳는 기계처럼 이렇게 있다가 일개미들이 약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여왕개미한테 계속 이사를 하자고 해요. 네. 이사하는데 여왕개미가 따라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왕개미가 안 가려 그래요. 그러면 발 다 자르고 막 발 다 자르고 그냥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왕개미 발 다 자르고 이렇게 툭 두고 알만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그 여왕개미 정말 그냥 알 낳는 기계 취급하는 거 보면 그냥 말만 여왕개미. 그러니까 우리가 여왕이라고 단어를 붙여줘서 그렇지 마치 개미를 하나의 전체 생물로 보잖아요. 네. 쟤는 그냥 행식 세포, 행식 기관 우와. 약간 취급을 받는 거죠. 네. 여왕벌도 그렇겠네 그러면? 여왕벌은 그게 좀 다른 게 우리나라 또 보면은 또 많은 일벌들이 수명이 좀 짧아가지고 네. 다 많이 죽고 여왕벌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여왕벌은 다릅니다. 심지어 개미 좀 불쌍한 것 중 하나가 가끔 뻐꾸기 같은 애들 들어와요. 네. 곰개미, 가시개미 같은 애들이 가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남의 집에 몰래 남의 집에 이렇게 퉁퉁퉁 들어와가지고 여왕 페로몬 복제예요. 복제해서 여왕 죽이고 지가 이렇게 여왕처럼 앉아있거든요. 그럼 지가 알을 낳으면 그 애들이 남 여왕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돌봐주다가 곰개미 여왕인데 가시개미들이 섞여 있어요. 그 곰개미들은 지 여왕 바뀐지도 모르고 이렇게 키우다가 점점점 이제 곰개미 줄어들고 가시개미 여왕 왕국으로 대체가 되는. 가시개미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갑니다. 네. 와 너무 재밌다. 그러면 동급으로 봤을 때 체형이 누가 싸움 제일 잘해요? 곤충 중에요? 네. 아 누가 제일 싸나워? 싸나운 거. 싸웠을 때 다이다이 떴다. 싸웠을 때 개미 같아요. 그건 진짜. 네. 같은 크기일 때 네네네. 왜냐하면 사마귀, 당랑권. 개미 이게. 에이, 장난 아니야. 근데 개미가 좀 깡패인 게 많은 곤충들 개미를 좀 많이 따라하거든요. 보면 메뚜기도 개미 따라하는 것도 있고 파리도 개미 따라하는 것도 있고 개미가 좀 건드리면 무서운 약간 그 지역 깡패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때로 덤져 그런가? 때로도 있고 그 일단은 턱 힘이 좀 세요. 턱 힘이 되게 센 게 막 가시개미 이런 애들은 뭐 이파리 자르잖아요. 여기는 그거 살잖아요. 개미핥기 살잖아요. 아 그러니까 개미할기. 얘는 개미핥기에 대응해가지고 걔네가 아파도 도망갈 정도의 독을 갖고 있어요. 요만한 개미들이. 브라질이나 어디지 막 이렇게 그 밀림 같은 데 보면 성인식 할 때 주먹에다가 네네 그거 봤어요. 네, 쏘이게끔 하는 개미 있잖아요. 네, 총알개미네. 아 총알개미, 네, 총알개미. 네, 네. 걔네들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요만합니다. 네. 실제로 봤어요. 개미가 이 정도예요? 네. 와 저거 한번 쏘여봐야지. 쏘여서 한번 평생 썰을 만들어졌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끝내 쏘이게 됐습니다. 네. 그거 한번 쏘이면은 약간 이틀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대신에 그게 세계에서 가장 아픈 개미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서요? 2위 개미가 있어요. 2위가 호주 사는 불독 개미거든요. 불독 개미? 네, 여기 사는 애들인데 걔네를 발견하고 우와 한번 쏘여봐야지 했는데 죽었어? 아니 의도치도 않게 와서 쏴가지고 아 선생님요? 네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네. 어느 정도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송곳으로 발을 빡 꽂는 느낌이에요. 우와. 근데 송곳으로 발을 한번 찍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발에 뭐가 박힌 것 같은데 빼고 싶은데 왜 박힌 게 없지? 약간 이런 느낌. 와 근데 세게 보인다. 세 보이죠. 네. 심지어 걔네들이 보통 눈이 저렇게 발달한 게 없잖아요. 쟤 눈이 발달해서 가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이렇게. 눈이 마치 아니 그럴 것 같아 눈이 마주치겠어 이 정도면. 아니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동급 같은 체격이면 사마귀가 짱이다. 사마귀가 단점이 뭐냐면 좀 물렁물렁해요. 네. 아니 사마귀 좀 비하한 건가? 사마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화낼 수 있는데 사마귀 업계에 논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사마귀 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걔도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 보세요. 저 좋아하는데 아니 오죽하면 당랑권이라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마귀가 아무리 큰 게 물어도 그냥 아프기 때문에. 아 얘는 안 아파요? 네. 근데 개미는 목숨을 각오해야 되고 실제로 사망 사고가 나오고 개미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암컷이 수컷 잡아먹는 거. 근데 매번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사육한 상태에서 그렇게 격리 안에 고립되다 보면 그 오히려 관찰되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좀 드물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 수컷이 훨씬 작아요. 사마귀는 위에 있는 수컷이 훨씬 작아. 근데 곤충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암컷은 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을 품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암컷이 더 크고요. 사슴벌레만 예외적인 경우예요. 사슴벌레는 수컷끼리 전투하다 보니까는 큰 게 유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갔지. 대부분의 곤충은 수컷은 정자만 전달하면 딱히 쓸 일이 없어요. 그 대벌레 보면 더 작아요. 대벌레 보면은 막 얘 요만하잖아요. 암컷 요만한데 네. 수컷 요만해요. 네. 그냥 철퍽 붙어가지고 그냥 격리만 딱 네, 그냥 하고. 딱 하고 끝. 야 곤충계에서 그러면 여자들이 훨씬 더 힘이 세겠네. 그죠. 왜냐면은 몸을 많이 커서 알을 많이 펌프고 에너지를 많이 써서 알을 많이 낳는 게 되게 유리하다. 유리하니까 생존에. 재밌는 게 포유는 보면 수컷이 더 크잖아요. 네. 재밌는 게 다 수컷이 큰데 예외적으로 박쥐는 암컷이 더 커요. 왜냐하면 걔는 비행할 때는 아기를 품고 있을 때
비행하려면 더 커야 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박쥐가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와. 그렇다고 해요. 네.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곤충 중에 겁나 비싼 곤충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